삐삐의 설렘과 챗 GPT의 편리함을 동시에 기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형적인 기억을 가진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아날로그의 낭만이 차가운 데이터로 치환되던 그 찰나의 변곡점에 태어난 사람들. 9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 이른바 낀 세대는 지금 2026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고독한 심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각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서린 김을 닦아내며 동전 몇 개의 의지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던 그 막연한 지루함 말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지루함은 고통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인내라는 근육을 키워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과정을 버티는 힘은 그 시절 아날로그가 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휴대폰이 없던 시절 우리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뉴육제과 앞. 이 짧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집 전화번호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습니다. 수첩이 없어도 머릿속엔 소중한 사람들의 번호 10개쯤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처럼 어디야? 라는 카톡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중전화 줄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30분,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불편한 신뢰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파도가 들이닥치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방식은 순식간에 구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인간의 뇌, 특히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대략 25세까지 발달을 거듭합니다. 우리 세대는 바로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결정적 시기에 아날로그적 느린 사고와 디지털적 즉각적 보상을 동시에 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이중 언어 상태를 만듭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의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면서도 디지털의 효율성을 본능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 특별함은 현실에서 종종 지독한 고립감으로 변질됩니다. 조직 안에서 우리는 엑셀 휘트의 숫자보다 눈치와 의전을 중시하는 윗세대와 효율과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아랫세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됩니다. 상사에게는 아날로그식 충성심을 연기하고 후배에게는 디지털식 쿨함을 증명해야 하는 이 기묘한 심리적 연극은 우리를 만성적인 자기소외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무의식에는 더 깊은 흉터가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던 시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의 공포가 유령처럼 떠돌았고 겨우 커리어를 쌓아갈 즈음엔 팬데믹과 AI 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한 번도 안정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소유해보지 못한 세대.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성비에 집착하고 손절이라는 방어 기제를 선택합니다. 관계조차 데이터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애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칼날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싶어 쳐놓은 가녀란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학생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몰래 종이를 찢어 쪽지를 접어 돌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지금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유치한 고백이나 고민이 담겨 있었죠. 중요한 건 그 쪽지가 수업이 끝나면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촌스러움, 이별의 아픔은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풍화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다릅니다. 중학교 때 쓴 일기, 헤어진 연인과 찍은 사진이 클라우드와 SNS에 영구히 박제됩니다. 우리는 잊혀질 권리를 누렸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접지 않는 심리적 안정함. 그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무모하게 도전하고 조금 더 뜨겁게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이 없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은 셈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지라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1분만 답장이 늦어도 스마트폰 액정 속의 숫자와 싸우며 불안을 키웁니다.
낭만이 실시간 위치 추적과 일금 확인 기능으로 대체되는 동안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고귀함을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지루함은 이제 유죄가 되었고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 쉴 새 없이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뇌는 쉴 틈이 없고 마음은 갈수록 빈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낀 세대에게는 절망보다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가장 영리하게 이용할 줄 압니다. 챗 GPT에게 완벽한 프롬프트를 던지면서도 가끔은 종이책의 거친 질감과 사람의 눈빛이 주는 온기가 정답임을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결핍의 기억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경험해본 사람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네트워크가 끊어져 우리는 아날로그라는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이것은 2026년이라는 초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라져가는 아날로그의 마지막 조각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디지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향을 잃은 세대라 부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두 세계를 잇는 마지막 다리로서 그 고독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디지털로 기록되지 않았기에 오롯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기에 더욱 신중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묘한 이질감과 피로감은 당신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존재임을 증거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몸소 앓고 있는 선고자의 통증입니다. 낭만을 기억하는 마지막 인류이자 기술을 완성할 첫 번째 인류로서 우리는 오늘도 그 경계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는 분명 차가운 기술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단단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